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AI를 통해서 내 업무의 70%가 대체된다. 그럼 나는 편하게 끝낼 수 있는 거냐? 기업이 그걸 원할까요? 왜 AI가 기존에 내가 하면 됐던 일들을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는 AI can't replace. 여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Something more human. 한 거에 내가 집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야 되겠죠.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조직원들의 마인드셋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하신 게 제 상사가 마이스냅에 직원들이 5명이 듀타임을 넘긴 태스크를 체크를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직원들이 정말 MS 워드라든지 엑셀에서 어디까지 했는지를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정말 어디까지 했는지, 어느 문장까지 썼는지, 혹은 어느 단계까지 일을 했는지를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직원들도 다 업로드를 항상 해줘야 되는 그런 변화들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AI는 결국은 데이터를 먹고 사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데이터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AI에 대한 만족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디지털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제대로 오르가나이징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AI를 도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떤 디지털 전환 툴을 도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건 되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오르가나이징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도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학습하고 어디에 뭐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 컨텍스트 인풋에 대해서도 AI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AI는 지금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답변하기 부족합니다. 이분은 제가 추론해서 제공해 드릴까요?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런 데이터를 입력할 타이밍이 됐다고 내가 다시 한번 노티피케이션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서비스가 돼야 기업에서 쓸 수 있는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데이터를 다 정리한 다음에 디지털 전환하고 AI 전환하겠다? 사실 그것은 AI하고 디지털 전환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사람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자동차 이야기했잖아요. 자동차랑 누가 더 달리길 잘하는지 경쟁하자는 뜻입니다. AI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과거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래서 내가 미래 프리딕션을 높은 애큐러시로 예측하고, 내가 인퍼런스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레코멘데이션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개인화된 레포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AI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몇십 배는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선은 다 내가 해놓고 도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일단 첫째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올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애뉴얼 레포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AI를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근데 직장 내 96%의 사람들이 AI를 이미 쓰고 있답니다.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0% 이상이 AI를 안 쓰고 있다고 답변을 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AI를 쓰고 있다고 말을 하면 AI에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고 쉽고 편하게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대충 한다고 생각할까봐. 보안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기업 안에서 AI를 쓰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이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디지털과 AI 전환은 사실 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디지털 전환 안에 AI 전환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를 공개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I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AI가 훨씬 더 나보다 몇십 배는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내가 인정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우선 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와 AI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요즘에 이 human in the loop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결국 AI 혼자 다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느 정도 사이클 안에서는 개입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세 명이 한 팀으로 배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세 명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근데 위에서 내려온 KPI는 예산이 어느 정도고 3개월 안에 뭔가를 해야 돼요. 100만 명 유튜브 막 찍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다. 난 잘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주고받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 AI가 다 학습한 다음에 업무 분장해줘 라고 말하면은 필요로 한 KPI 있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 나왔죠?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것까지 다 나왔죠? 예산과 이런 리미테이션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를 근거로 AI가 업무 분장을 쭉 해줍니다. 이런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업무 분장은요, AI가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요. 이모션의 룸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일들을 업무 분장해놓고
저희가 거기에는 휴먼 인더 룹으로 들어가서 어저스먼트를 해줘야 돼요. 내가 딱 봤더니 이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걸 우리가 파인 튜닝을 좀 해줍니다. 우리를 어사인해 주는 거예요. 또 거기서 어저스먼트 해야 되겠죠. 내가 딱 봤더니 이거를 이번 주까지 이걸 하기엔 좀 너무 빡세. 이거 못한데 나 다음 주까지 미룰게. 그래서 결국에는 AI가 잘하는 것과 인간이 잘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르고 AI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만 할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정의하고 그렇게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마이스냅 같은 경우에 이제 자체 추론이나 자체 학습, 뭐 자체 행동이 뭐 가능한 수준이라까지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100% 신뢰하기는 조금 어렵다, 혹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건가요? 인간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요. 아까 제가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캘린더를 가지고 기자님과 나 다음 주에 가능한 미팅 스케줄 언제 있는지 알려줘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 둘이 인퍼슨 미팅을 하는지 컨퍼런스 콜을 하는지 정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디폴트 미팅을 15분을 해야 될지 30분을 할지 1시간을 해야 될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정보를 다르게 입력함에 따라서 AI가 추론을 통해서 답을 가져오는 결과물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개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처음부터 완벽한 AI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AI가 멍청해져요. 필수 파라미터는 이걸로 입력해. 이것만 있으면 너는 액션을 해. 대신 변수에 대해서는 네가 추론을 해. 그때 AI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필수 데이터가 입력됐지만 변수에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 부분이 원하는 게 아니면은 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답변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한 번에 완벽한 답을 끌어내는 AI란 존재하잖아요. 개인마다 원하는 프레퍼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이고, 내 환경에 다이내믹 그라운딩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스트리밍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인간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처럼 일할 수 있는 건데, AI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AI에게 어떻게 인풋을 줬을 때 내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르고 달래야 돼요. 예를 들면 챗GPT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10번 다르게 한번 해보세요. 다 다르게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주는 룰 베이스의 시스템이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진 토큰 리밋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AI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에 마음에 안 드네? 좋네? 이렇게 그냥 속단하는 게 아니라 사수 부사수 간에도 합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시간은 공을 들이려는 노력이 있으면 좋습니다. AI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화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AI 에이전트가 보편화되고 충분히 도입됐을 때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기존의 AI가 아니었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들은요, 팀별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세일즈 팀을 위해서 CRM이 만들어지고, 재무 팀들을 통해서 ERP가 만들어지고, 마케팅 팀을 위해서 마케팅 오토메이션이 만들어지는 시기죠. 개발팀을 위해서 개발자 도구들이 만들어져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아요. AI는 포지션 랭크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 일을 시키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과 중간 관리자와 실무 일을 띄는 사람은 워크플로우와 워크 아티팩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크로스 펑셔널리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랭크 앤 포지션에 맞춰서 최적화되는 것이 옳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그분들은 미팅하러 올 때 보통 C레벨들은요, 모바일 하나 들고 오세요. 그분들은 하루에도 10개, 15개 미팅하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그분들의 잡이에요. 그거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무자가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나겠죠. 좀 중간 관리자가 랩탑 들고 옵니다. 미팅할 때 계속 적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늘 하는 거는 리포트 쓰는 거예요. 이 팀원 저 팀원들 거 다 결과물 받아가지고 취합해가지고 윗분들이 원하는 리포트를 만들어서 그걸 드립니다. 네. 그럼 실무자분들은 또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해요. 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협업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환경에서 협업을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협업을 안 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협업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쓰는 문화도 직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좋고요. AI의 펑션은 결국 AI에 어떤 툴을 넣을 거냐인데, 그 툴은요, API들인데 윗분하고 아랫분하고 쓰는 앱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똑같은 앱을 쓰더라도 기능이 달릴 수 있거든요. MS365를 다 쓸까요, 윗분들이? 그분들 채팅만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 하시는 게 그분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진화가 될 거고요. 직급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펑션이 다른데 직급마다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도 다르고. 네. 그래서 에이전트들도 고객마다 빌드하는 방식이 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돼야 돼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걸 굉장히 고객들이 편안하게 노코드로 본인들의 환경에 맞게끔 커스텀 에이전트를 빌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제공을 해줘야 돼요. AI 에이전트라는 거는 뭐 학습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고 API를 어떻게 배치하는지의 문제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통 시스템에 딱 말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우리 말을 좀 더 잘 알아듣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잘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런 설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나요? 데이터 과학자들과 에이전트 프로그래머들에게는 사실 그게 핵심 중 핵심이죠. 왜 API가 있는 앱이 있고요. 있어도 형편없는 API들이 대부분이에요. 모 기업들에서는 도메인에 맞는 API들이 있을 거잖아요. 굉장히 로우 레벨이고 올드 패션 돼가지고 에이전트 프로그래밍의 스킬로 붙이려고 했을 때 퍼포먼스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 중간단에서도 또 기존에 없었던 이 API들을 API화시켜서 어떤 기능을 API로 만들면 좋을지를 또 자동화하는 레이어를 또 엔진으로 갖다 붙여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API가 없는 컨슈머 앱들을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B2B가 아닌 환경에서는 클로드가 만든 그 컴퓨터 유스와 같이 화면을 다 녹화해가지고 거긴 녹화된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 다 학습시켜서 근데 그거는 B2B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쓰고 인풋 토큰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비용을 천문학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보안 이슈도 있고 비용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API를 가지고 에이전트 스킬을 붙일 때 데이터 레이어를 어떻게 만들고 API 노멀라이제이션을 내가 어떻게 특화시키고 이걸 에이전트 스킬로 붙였을 때 얼만큼 효과가 날지 아니면 API가 없는 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에이전트를 인터페이스로 구현해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 핵심이죠.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공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느 정도 보안에 문제가 없게끔 데이터로부터 컨텐츠를 불러와요. 결국 우리가 에이전트에게 어떤 업무를 시킨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의도를 AI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전달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AI가 내 의도를 이해했을 때 필요로 하는 앱을 가서 그 앱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엔드포인트 펑션을 호출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API가 없는 경우라면은 데이터 액세스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 앱의 데이터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컨텐츠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또 가공해서 AI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스킬화하는 부분들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업무에서 이런 AI 에이전트들이 도입이 되면은 인간의 역량의 변화도 또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용하는 인간은 어떤 역량이 또 필요할까요? AI를 이해하는 역량도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AI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부분과 AI가 대체할 수가 없는 부분을 사람마다 객관화하는 과정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업무 중에 굉장히 효율화시켜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지를 AI를 쓰면 쓸수록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업하는 게 좋은 영역이 있고 협업을 안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좋은 영역이 있고 AI에게 혼자 시키는 게 좋은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을 개인에 따라서 다 디파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 해 업무가 전자결제 올려가지고 던 처리가 되려면은 이 팀 팀장 오케이 해야 되고 저 팀 팀장 오케이 해야 되고 이 팀하고 내가 서로 미팅을 하려면은 이 팀원이 자기 팀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리더가 다른 리더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게 이 사람들에게 내려와가지고 실무자 간에 어떤 이런 미팅을 하는 것들도 되게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든 그런 그 비효율에 있었던 것들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전자하고 예를 들면 뭐 CNS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CNS 에이전트 하나 만들어줘요. 그 CNS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액세스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LG전자 에이전트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타 계열사들과 협업할 때 말하고 공유해줘도 되는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들은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 없이 또 중간에 불필요한 이 뷰로크러시, 하이어라키 없이 에이전트에게 물어보면 효과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토노미가 되게 커지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는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한 어떤 confidence, assurance, autonomy에 대한 responsibility 이런 역량이 사실 굉장히 무거워질 거예요. 왜 AI가 기존에 내가 하면 됐던 일들을 다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럼 나는 something that AI can't replace 여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something more human 한 것에 내가 집중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이 나에게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autonomy와 responsibility에 대한 내가 해야 되는 업무 본질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져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에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겠죠. 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예.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서 예전에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레포트 하나 쓸 때 일주일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포트 쓸 때 이 앱, 저 앱 데이터 막 데리고 와요. 그거한테 며칠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또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되냐고 확인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돼요. 이게 1초면 없어지거든요, 앞으로. 그럼 나는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AI를 통해서 만약에 내 업무의 70%가 대체된다. 그럼 나는 70% 일을 안 해도 되니까 편하게 끝낼 수 있는 거냐. 기업이 그걸 원할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내가 30%의 일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30%를 할 수 있는 것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의 영역인 것이고 내 퀄리티 타임은 이 30%로 100%가 치워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AI를 통해서 내가 200%의 결과물을 내는 걸 원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기업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거예요. 기업이 생각하는 efficiency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여서 프로핏을 높이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얻어내는 결과물을 늘려서 프로핏을 올리는 기업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의 비율상 이 분모 코스트보다 분자에서의 얻어내는 것이 더 많을 때 이걸 전통적인 efficiency라고 정의를 해왔잖아요. 이 개념 안에 이제 AI가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시간의 씀씀이 그 사람이 더 어떤 고민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AI를 이젠 트레이닝하고 AI를 또 분석하고 AI를 또 평가하고 이런 부분들에도 이제 시간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팀이 만약에 크로스 펑셔널하게 애잘 팀처럼 하나의 유닛이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상품 기획팀, 한국 마케팅 팀, 글로벌 마케팅 팀, 소프트웨어 마켓플레이스 팀, 그리고 홍보팀. 이 전혀 다른 팀들인데 한 명씩 모아서 하나의 유닛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꼭 누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게 하나의 TF잖아요. 이 태스크포스 안에도 AI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나의 팀원처럼 인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AI를 팀원처럼 생각해야지 내 개인적으로 보조용으로만 쓰는 개인용 챗봇으로서만 내가 받아들이는 그 워크플로우는 기업 안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컨슈머 AI를 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어프로치로서 제가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되겠죠. 에이전트가 한 조직 안에서 멀티 에이전트들이 이제 움직이게 될 건데요. MS365 에이전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건 툴 펑셔널한 에이전트죠. 그리고 직급별 에이전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화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있어야 될 거고요. 팀 에이전트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크로스 펑셔널한 팀과 팀 간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에이전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기업과 기업의 에이전트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가 생길 건데 제가 말하는 이 에이전트 타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엔터프라이즈 AIX에서 나중에는 AI 에이전트들로만 만들어진 팀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인간과 에이전트 간의 결합을 통한 하나의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간이 하는 역할,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 결국 결합이 되는 에리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둘이 함께 일을 해서 팀 빌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나는 영역을 찾는 작업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이런 거를 찾는 직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의 워크플로우, 그리고 펑셔널 에이전트,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조화해서 필요로 한 커스텀 에이전트를 각 팀마다 어사인 시키고 오케스트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컨슈머 유스 케이스에 있어서 B2B와 가장 다른 AIX는 API예요. 컨슈머 앱들의 API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만약에 제가 CGV에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PG-13이야. 볼 수 있는 지금 개봉 가능한 영화가 뭐뭐가 있어. 그리고 오늘 내가 시간이 저녁 7시에서 10시밖에 안 돼. 제일 가까운 CGV 예약해줘. 이렇게 내가 부탁을 해봐요. 에이전트가 할 수 있을까요? API로는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검색을 대신해주고 라이브 검색의 결과를 통해서 추천 정보를 줄 수는 있고 나 대신 예약을 해주는 에이전트의 펑션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컨슈머 AI의 B2B와의 차이점은 API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또 웹에서 크롤되어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그 컴퓨터 유수와 같은 그런 인간이 행동들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RPA와 비슷한 영역의 자동화가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그 개인 AI의 앞으로 진행 방향이라고들 보고 있고요. B2B에서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API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툴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보통 이제 에이전트 액션을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데려다가 보여주는 데이터 풀링이에요. 또 하나는 API를 엑시큐션하는 액션이에요. 근데 뭐가 더 가능해 줄 수 있다고 보냐면은 특정 컨디션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자동으로 어떤 앱들의 API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자동화가 가능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메일들에 막 광고도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들도 오잖아요. 보스한테 오는 이메일 받으려고 알림이 올 때마다 계속 체크해야 될 필요도 없이 내 보스에게 어떤 단어가 들어간 이메일이 오면 그걸 요약하고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나에게 드래프팅까지 해가지고 내 DM으로 알림 보내줘.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건 지금 데이터 풀링도 아니고 지금 실시간으로 API를 엑시큐션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실시간성이라는 게 사실은 단점이 많아요. 내가 지금 물어봐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답변의 결과물에 만족 안 하면 지금 계속 명령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너에게 3일 줄게. 3일 동안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갖고 와봐. 이렇게 AI를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이벤트 자동화를 중심으로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컨슈머하고 B2B의 AI의 발전 방향은 이런 그런 API의 여부와 그리고 보안과 그리고 뭐 레거시의 이런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다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간의 결과물이 곧바로 그냥 AI가 혼자 처리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어떤 앱에 어떤 누군가의 승인, 어떤 다른 팀의 어떤 업데이트가 오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 다음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work dependency를 우리가 오케스트레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업무가 혼자 끝나는 것들은 사실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 업무가 30% 남겨놓고 다른 업무를 시작해도 돼 라고 관계를 규명하는 경우도 있고, 이 업무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턴키로 이어받아서 시작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잖아요. 결국 업무 간의 릴레이션십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멀티샷하고 연결이 되다 보면요, 지금은 AI가 LLM 안에서 자체 시스템 안에서만 멀티샷을 제공해주고 있지만 멀티샷 중간에 다른 사람이 개입해서 오케이 해줬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든지, 다른 팀의 결과를 학습한 이후에 비로소 그 다음 액션을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젠 사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주는 지금의 챗봇의 결과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팀의 결과물이 내일 모레 나와요. 그럼 그 AI에게 우리가 듀데이트를 결국은 내일 모레 이후에 할 수 있게끔 3일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AI 에이전트를 담당자로 어사인 딱 시켜놓고 듀데이트를 이제는 뭐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럼 수요일로 잡아놓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날에는 어떤 팀에서 어떤 결과를 줘야 돼요 하고 그분에게 혹은 그분이 쓰는 툴에게 어사인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업무가 곧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저희 되게 긴 시간 동안 업무 환경에서 저희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통 시스템에 비유한 그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API 설계를 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